1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막히지 않고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참수는 대칭성을 이용하시면 풀이가 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x축과의 두 거리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축이 있죠. 그 축이 x는 k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k-2가 되고 얘는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근각계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k제곱 마이너스 4가 뭐랑 같아야 되느냐? k 플러스 20이 돼야 돼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4는 0이 되고요.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계산 과정이 조금 더 심플하고 좋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접한다 라는 소리죠. 자, 접한다 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랑 2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랑 연립을 했을 때 식을 정리하시면 x제곱에 더하기 a 마이너스 2k의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으로 될 거고요. 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a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4b는 0이어야 되고요. 요식을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24k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주어진 것을 이제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보시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에는 k가 있고요. 나머지 a제곱 플러스 4b는 0은 k가 없네요. 그럼 이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각각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걸 마이너스 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는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9니까 3이 되겠네요. 자, 8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풀기 편하게 얘를 fx라고 보고요. 얘를 g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은 f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f하고 g를 연립을 했을 때 gx를 풀었을 때 중근 x는 2를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x-gx를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a에다가 x-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f가 1인데 함수값은 알고 있죠. 얘를 모르니까 g1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x는 1을 대입을 하시면 얘는 3이고 a에다가 1-2의 제곱해서 a 값이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 거냐면 3에다가 x-2의 제곱에 gx를 넘겨주시면 x-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구하는 값 요걸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정리를 했을 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23이 됩니다. 84번 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a는 0. 자, 이것의 두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b는 2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1-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3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차함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애가 됐고, 직선은 y는 2x 더하기 1이 됐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의 좌표는 0,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인데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3이 되는 거고요. X축이 있고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죠. 뭐 직선은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얘가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그때 좌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부분에 대한 넓이, 색칠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거냐. 이 좌표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이 좌표가 지금 y절편이 1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루트 3이라는 넓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85번 문제는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것은 항상 축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이 지금 여기는 1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문자로 되어 있죠. 그죠? 범위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자, 얘 범위를 정리를 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축이 1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가 축이 1입니다. 근데 범위가 최대랑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최대를 구하는 방법과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구간을 축의 왼쪽, 축을 끼고 있는 거 축의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은 두 개로, 어떤 값은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는 값은 최대 값을 구할 때입니다. 자, 왜냐? 얘네들의 거리가 이 두 거리가 구간의 사이의 거리가 1로 일정하죠. 그죠? 1로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두 개가 1에 대해서 대칭되게 딱 잘랐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이 a-2분의 1이고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두 개의 최대값이 일치해요.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만일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가 최대가 될 거고, 그죠? 반대로 이쪽으로 치우쳤다고 보시면 얘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간의 한쪽 끝이 항상 최대를 가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최대값은 두 가지로 나눠줄 건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길이가 1이잖아요. 1. 길이가 구간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이 a 값이 1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a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요거를 편의상 fx라고 볼게요. 최대값은 fa-2분의 1이 최대값이 될 거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f의 a 더하기 2분의 1, 즉 오른쪽의 값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최소값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값은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축이 들어있는 경우와 들어있지 않는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축의 x는 1이 있죠? 그럼 처음 생각할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a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a 더하기 2분의 1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즉 a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은 f에다가 a 더하기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 될 거고요. a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하고 a 더하기 2분의 1인 경우, 즉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최소값은 f1이 될 겁니다. 세 번째, a-2분의 1이 1보다 큰 쪽은, 요거는 이제 등호 부분은 하나씩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구간에서 판단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즉 a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최소값은 f의 a-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쪽 부분에서는 계산을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식은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할 건데요. 최대하고 최소의 차가 2가 되도록 했고, 구간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가면서 계속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a가 2분의 1이 되면 최대하고 최소값의 차는 a-2분의 1에서 빼기 fa 플러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건데, 얘가 2가 되는 것을 구해야 되고요. 이걸 실제로 구해보시면 a가 0이 됩니다. 그 다음 구간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최대값이 f의 a-2분의 1이고 최소값이 f1이죠. 이 값이 2가 되는 것은 구해보시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은 쪽에서 최대값은 f의 a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f의 1인데 이게 2가 되는 거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고요.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때는 최대값은 a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a-2분의 1이죠. 얘가 2가 되는 값을 구해보시면 a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값들은 a가 0하고 2니까 합이 2가 되겠죠. 자, 지금 제가 공간이 좁아서 이제 계산하는 것은 건너뛰었는데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87번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될 것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파 베타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 보시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을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셨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소만 물었을 때 함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건을 하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요 두 실근입니다. 두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요 실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구간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이 되겠죠. 4분의 d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1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4a가 플러스 12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다행히 지금 얘가 그럼 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축이 a가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네요. 이럴 때는 그냥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최소값이 얼마가 될 거나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위가 축을 끼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88번 문제입니다. 2차 함수를 먼저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날 거고요. 그때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는 직선 하나가, 자, 이때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직선이 항상 누굴 지난다고 했냐면 4, 마이너스 7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m에다가 x-4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 두 개의 교점이 P하고 Q라고 되어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얘가 수직입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P점의 좌표를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두고 Q점의 좌표를 베타, 베타 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OP의 기울기를 먼저 찾아볼 겁니다. 자, OP의 기울기는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Q의 기울기는 베타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네들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는 결국에는 x제곱 m에 x-4 마이너스 7을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m 플러스 7은 0. 이것의 두 근이죠.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자, 그러므로 근각계수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고요. 알파 베타는 4m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Q의 길이니까 PQ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해서 루트에다가 5에다가 알파 마이너스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뭐랑 똑같냐 봤더니 5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값이 될 거고요.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이제 5, 얘는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40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Q의 제곱인 L 제곱이니까 40이 되겠네요. 89번 문제입니다. 89번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위치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fx를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한 거를 접어 올리는 함수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때 이 직선을 그릴 건데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누군지 모르는 놈이죠. 그래서 얘가 세 개의 교점을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경우가 하나.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경우, 얘가 두 번째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는 3x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접하는 경우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에서 판별식 t가 0이어야 되겠죠. 네, 요걸 구해보시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 4분의 25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y는 3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경우네요. 그러면 k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k 값의 곱은 4분의 25에다가 6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75가 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입니다. 90번 문제는 반드시 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조건 가에서 추계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추계 방정식은 x좌표 두 개를 2로 나눈 값이 될 거니까 x는 2가 될 거고요. 그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fx는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x-2의 제곱 형태로 잡아낼 수 있고요. a가 음수일 때는 fx는 x-2의 제곱이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나눈 다음에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요 직선을 이용을 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될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이용을 해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대충 요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쓸 거냐면요. x는 2라는 값을 쓸 거예요.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x가 2면 여기는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2,5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만일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자,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2,0이죠. 그럼 2,0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함수는 누가 될 거냐? a가 음수인 경우 fx가 a의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최소값을 안 썼잖아요.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할 거냐면 축에서 먼 쪽, 즉 f0이 최소값 0입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0을 집어넣어 주시면 a의 0-2의 제곱 더하기 4가 0입니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4의 값은 마이너스의 4-2의 제곱 더하기 4 해서 0이 되겠네요. (91번)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것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t가 0입니다 라는 것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4q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p에서 p 사이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축이 2분의 p이죠. 그러면은 얘가 위로 볼록한 함수에 축이 2분의 p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느냐? f의 마이너스 p에서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72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72가 될 거고요.
주어져 있는 이제 1번과 2번을 연립을 하시면 P는 4 루트 2가 나오고요. Q는 8이 나옵니다. 자, 92번 문제입니다. 92번 문제 먼저 2차 방정식을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닮음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 그 가로 세로를 미지수 두 개로 놓지 마시고 자,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ABC가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K면 여기가 3K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될 거냐면 3-3K가 되겠죠? 그럼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3-3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이렇게 된 2차 함수로 볼 수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존재할 거냐면 K가 2분의 1일 때 존재하겠죠? 자, 이제 K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하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둘레는 지금 보시면 K 더하기 3-3K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있는 게 둘레가 되겠죠? 그러면은 K에다 2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 주시면 4가 나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직각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변 사이에 b가 1대 1대 루트 2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BR을 x라고 놓으면 BP도 x가 될 거고 AB의 길이가 9니까 AB의 길이가 9니까 PC의 길이도 9-x 이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쓰시면 얘는 루트 2분의 9-x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S1 얘를 S2라고 넓이를 줄 건데요. 요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81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PQAR의 넓이의 최대값은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최소값이 만일 S라고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PQAR의 최대값은 2분의 81에서 S를 빼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1을 구해보시면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S2는 2분의 1의 루트 2분의 9-x의 전체 제곱일 거니까 S1 더하기 S2는 4분의 1로 끄집어내시면 2x 제곱에 더하기 9-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1에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차 함수 형태니까 축을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요. 축이 x는 3 이렇게 나오죠. 그 3이 9보다 적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게 될 거고요. 그럼 x는 3을 대입을 해서 최소값 s를 구해 보시면 2분의 27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AR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81에서 빼기 2분의 27을 했을 때 27이 나옵니다. (94번) 문제입니다.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블록하니까 A가 양수고요.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b는 음수가 될 거고 y절편이 음수니까 c도 음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d는 양수가 될 거고 직선의 y절편이 음수니까 e도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기역은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기역은 틀린 게 되겠죠. 2가 c보다 얘가 2고 얘가 c니까 2가 c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2-c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는 1이 축이라고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1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보시면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를 비교해 볼게요. b는 a를 2배한 값입니다. 그죠? b는 a를 2배한 값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에서는 얘가 더 크겠죠. 자, 디귿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할게요. 얘가 fx, 요거는 gx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1이 뭔가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g1이 뭔가 봤더니 d 더하기 2죠.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이 누가 더 큰가 라는 의미인데 1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점의 y좌표가 f1이고 요 점의 y좌표가 g1이죠. 그러면은 g1이 f1보다 훨씬 더 크니까 디귿은 틀린 게 되겠네요. 4번은 f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9분의 1에 a 더하기 3분의 1에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9분의 1로 끄집어내시면 a 더하기 3b 더하기 9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은 1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함수값은 얘가 되겠죠. f 3분의 1 얘가 3분의 1일 때 그죠? 그럼 얘는 음수값이 나오니까 리을은 맞게 되겠네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fx-gx는 0. 이것은 교점의 좌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8은 0이고요.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자,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의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냐면 f 알파 빼기 g 알파가 0이고 f 베타 빼기 g 베타도 0입니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에다가 2x 더하기 k는 g의 2x 더하기 k. 자, 이것의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f의 2x 더하기 k 마이너스 g의 2x 더하기 k는 0의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것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것의 두 근을 x1,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근의 성질에 의해서 f에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뺀 g에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값은 0이 될 거고 f에 x2를 집어넣었을 때 값에서 g의 x2의 값을 집어넣은 것을 뺐을 때 값도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f알파, g알파 뺀 게 0이고 f베타, g베타 뺀 게 0이니까 이 값이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값은 베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1은 알파 마이너스 k를 2로 나눈 거고 x2는 베타 마이너스 k를 2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실근의 합이 2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x1 더하기 x2가 2분의 7이라는 소리니까 요걸 이용을 하시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k가 2분의 7이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가 2분의 7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k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96번 문제입니다. A, B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A, B에서 찾을 수 있는 지금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를 좀 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A에 대한 X좌표와 B에 대한 X좌표를 각각 미지수로 둘 건데요. A점의 X좌표를 A, B점의 X좌표를 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A의 좌표인데 얘는 A, 2A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B, B-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2a 제곱 더하기 1하고 b-1의 값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b는 뭐라고 들 수 있냐면 2a 제곱 플러스 2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의 길이인데 ab의 길이는 절대값에다가 b-a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b-a를 써보시면 얘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항상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AB의 길이는 그냥 2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보실 수 있고요. 최소값은 축에서 존재하겠네요. 즉 얼마일 때 A가 4분의 1일 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집어넣고 최소값을 구해 보시면 8분의 15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좌표화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선분을 y축으로 놓을 거고요. 그러면은 요 절편은 0,4가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게 p 접점이 이 절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4라고 넣을 수 있고요.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면 요 점의 좌표는 2,0,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2,0을 대입을 했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등의 위치는 마이너스 2,9가 돼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에 x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접하는 조건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mx 플러스 2m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mx 더하기 2m 플러스 5는 0이 될 거고요.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은 0에서부터 m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0을 얻을 수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에 더하기 9로 얻을 수 있고요. 점의 x좌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x가 1이 됩니다. 그럼 이 접점을 어디다가 대입해 주면 되느냐? 여기다 대입해 주면 y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 P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3이 될 겁니다. (98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로 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로 볼록한 함수인데 얘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대요. 그 다음에 직선이 알파, 0 요 점을 지날 건데
알파, 베타, 감마가 크기 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점이 생기려면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얘가 gx가 될 겁니다. 그때 요 점의 좌표가 감마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정보를 이용을 하시면 베타는 알파 더하기 2, 그 다음에 감마는 알파 더하기 5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fx라는 식을 먼저 세워줄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고 그는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둘 수 있을 거고, gx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m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런데 여기에다 뭘 이용할 거냐면 g0이 3이라고 했으니까 g0은 3입니다 라는 것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m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분의 3이 될 거니까 gx는 마이너스 알파 분의 3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정보를 이용할 거냐면 fx랑 gx랑 두 개의 교점이 감마라고 했으니까 그 감마가 알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f에다가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어도 g에다가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 보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알파,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알파 분의 3에 알파 플러스 5에 플러스 3이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알파가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베타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분의 베타는 5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G5의 값은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축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잡는 게 제일 편해요. 축을 잡아 보시면 이 축이 x는 4죠. x는 4입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놨을 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면 4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베타는 8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AB의 길이는 8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를 뺀 것이 될 거니까 8 마이너스 2 알파가 될 거고, AD의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는 2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6 알파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알파가 3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2에다가 마이너스 9 플러스 3, 6, 18 플러스 8 해서 34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2차 함수 마지막 10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정보로부터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함수 값들이 f-2보다 모두 다 작대요. 그러면 축이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x를 뭐라고 둘 거냐면 a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둘 거고,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4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 보시면 b는 마이너스 4a가 나와요. 그래서 fx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라고 쓸 수 있고요.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얘를 해결을 해야 되죠. 자, 요만큼의 거리를 생각을 해 보시면 길이가 2짜리 구간입니다. 길이 2인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길이 2를 잘라 봤을 때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만일 존재를 하게 된다면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각각의 길이가 일식을 가질 거고요. 그럼 요 점보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된다면 t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 반대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t 플러스 2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gt는 뭐랑 같을 거냐면 ft가 될 거고요.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gt는 f에다가 t 플러스 2랑 같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거냐면 f-3을 생각을 해 볼 건데, f-3은 a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라는 값을 얻을 거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a 해서 마이너스 3a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a가 2가 된다는 말일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마이너스 7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을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4가 됩니다.